백구야, 왜 그러니? 피까지 토해. 이 아이, 중독 증상이에요. 독성이 강한 약물을 섭취한 것 같은데. 복날, 며느리가 정성껏 가져온 특별한 장어. 하지만 진돗개 백구는 처음부터 지저댔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보양식 한 상. 그 속에 숨겨진 건 사랑이었을까요? 의도였을까요? 끝까지 본 당신만이 진짜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선생님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편하게 듣고 가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올해 초복이 7월 15일이었으니 이제 중복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에 자리한 김미연의 집 마당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죠. 68살의 미연은 무릎이 시큰거리는 관절염을 참아가며 오일장에서 사온 장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장어값이 하도 비싸져서 말이야. 미연은 혼잣말을 하며 도마 위에서 꿈틀거리는 장어를 꾹 눌러 잡았습니다. 킬로당 5만 원이 넘는 장어를 사면서도 아들 생각에 지갑을 열었던 자신이 한편으론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바보 같았죠.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지만 자식 앞에서는 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미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오일장에서 새끼 때 버려진 걸 주워온 백구는 이제 7살이 된 든든한 수컷으로 자랐죠. 미연에게는 자식보다도 더 말을 잘 듣는 반려견이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오늘은 좋은 거 먹게 해줄게. 아들 내려온다고 하니까 기분 좋지? 미연이 장어 머리를 백구 쪽으로 던져주자 평소라면 달려가서 물고 늘어질 백구가 이상하게 코만 킁킁거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시 장어 손질에 집중했죠. 아이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아니. 마트 가면 깜짝 놀라. 사과 한 개가 3,000원이야, 3,000원. 미연은 계속 혼잣말을 하며 장어를 토막냈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습관 때문에 이런 큰 지출은 늘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 선우가 서울에서 내려온다니 어쩔 수 없었죠. 오후 2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41살의 아들 김선호와 38살의 며느리 윤미진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 트렁크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저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요즘 장어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어머니 혼자 부담되실까 봐서요. 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고마운 건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지 애매했거든요. 뭘 그런 걸 또 내가 못해줄 것 같나?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좋은 걸로 같이 드시라고. 미지는 당황한 듯 웃으며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 산 듯한 포장지에 쌓인 장어가 들어 있었죠.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산 건데 청정 통영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자연산 장어래요. 미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오일장에서 사온 장어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상 내색할 수는 없었죠. 그래, 고맙다. 많이 사왔네. 선우가 마당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CCTV는 잘 되고 있죠? 요새 시골에도 도둑이 많다던데. 아, 그거 내가 달아준 거 잘 되고 있어. 그런데 밤에 불빛이 깜빡거려서 좀 거슬리긴 해. 그거는 정상이에요. 녹화되고 있다는 표시예요. 작년에 고라니
때가 들어와서 텃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선우가 걱정된다며 CCTV를 설치해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괜히 감시당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사람들을 좋아하는 백구가 미진만 보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꼬리를 바짝 세우고 이빨까지 살짝 드러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얘는 또 왜 이러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선우가 짜증스럽게 말하며 백구를 발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걔들이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낯선 냄새 때문에 그럴 거예요. 미진이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백구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냄새라도 맡은 듯 계속 지저댔죠. 백구야, 안 돼. 손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미연이 백구를 꾸짖으며 목줄을 잡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연으로서는 며느리 앞에서 걔가 실례를 범하는 게 못마땅했죠. 미안해, 미진아.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걔 키워봐서 알아요. 부엌에서는 장어구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진은 능숙하게 부엌일을 도우며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죠. 어머니가 직접 하신 양념은 정말 다르네요. 저는 아직 이런 전통 양념은 못 따라가겠어요. 뭘 그냥 오래 해본 것뿐이야. 미연은 며느리의 칭찬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마당에서 계속 지저대는 백구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5년을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렇게 사람을 경계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요새 날씨가 참 이상해. 장마도 제대로 안 오고 너무 더워. 맞아요. 서울도 벌써 35도까지 올라가던데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야? 나 혼자 얼마나 잘 사는데. 미연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누구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었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드디어 복날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수한 장어구이와 따뜻한 삼계탕, 그리고 미연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까지 가족이 함께하는 오랜만의 식사 시간이었죠. 자, 다들 앉아. 복날인데 푸짐하게 해놨다. 미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상을 차렸지만 백구만큼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상 근처에만 가도 낑낑거리며 주인을 바라보는 백구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죠. 백구 참,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미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백구를 바라봤지만 그 속뜻을 알 리 없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진 거실에는 따뜻한 장어구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미연이 정성스럽게 구운 장어와 미진이 가져온 통영산 자연산 장어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가족 3명이 둘러앉은 상차림은 오랜만에 보는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자, 어서 드세요. 복날인데 몸보신 제대로 해야죠. 미진이 먼저 젓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식탁 주변을 맴돌며 음식 냄새를 맡곤 하던 백구가 오늘은 멀찍이 떨어져서 계속 지저대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시끄러워. 밥 먹는데 왜 그러니? 선우가 짜증을 내며 백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죠. 특히 상위의 장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게가 장어만 보면 저러네요. 장어 냄새를 싫어하나 봐요. 미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백구의 반응은 단순히 냄새를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위험한 것을 경고하려는 듯 온몸을 떨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밖에 나가 있어. 미연이 엄하게 말하며 백구를 마당으로 내보냈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연으로서는 손님 앞에서
개가 소란을 피우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어머니, 먼저 드세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아니야, 미진이가 좋은 걸로 사왔으니까 그것부터 먹어보자. 미연은 며느리에 대한 예의로 통영산 장어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신선해 보였고 냄새도 비린내 없이 고소했죠. 와, 역시 백화점에서 산 건 다르네. 이렇게 좋은 걸 사왔구나. 미연이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밖에서 백구가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마치 주인이 위험한 걸 먹는 걸 막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맛있죠? 직원이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몸에 좋으라고 골라온 거예요. 미진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 정말 고맙다. 요즘 물가에 이런 걸 사오다니. 미연은 감사해하며 장어를 씹었습니다. 맛은 분명 좋았는데 뭔가 입안에 쓴맛이 살짝 남는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는 백구가 여전히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백구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 필사적이었죠. 특히 장어가 놓인 상을 향해 계속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걔가 왜 저렇게 짖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선우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개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미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선우에게도 장어를 권했습니다. 오빠도 많이 드세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 고마워. 미진이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보양식 먹네. 선우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장어 정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미진이 계속 장어를 권하자 미연은 예의상 한 점 더 집어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구의 짖음소리가 더욱 격해졌죠. 저게 때문에 밥 먹기가 힘드네. 조용히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미진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진아. 얘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뭔가 예민해져 있나 봐. 선우가 밖으로 나가서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으며 집안의 장어상을 향해 발버둥을 쳤죠. 아들아, 백구 좀 멀리 데려다 메어놔. 이러면 밥도 제대로 못 먹겠어. 알겠어요, 어머니. 선우가 백구를 마당 끝 감나무 밑으로 데려가서 묶어놨지만 백구는 여전히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짖어댔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백구의 행동이었죠. 식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연은 며느리가 사온 장어를 대부분 먹었고 미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선우도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우리도 서울 올라가야 해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예요. 그래, 고생했다.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 미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날에 가족이 함께 보양식을 먹은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죠. 선우와 미진은 밤 10시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미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백구에게 남은 음식을 주려고 마당으로 나갔죠. 백구야, 오늘 왜 그렇게 짖었니? 밥 먹어. 하지만 백구는 평소 좋아하던 장어 부스러기조차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코만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죠. 밤 11시쯤 미연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처음에는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세상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죠. 어떻게 된 거지? 미연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극심한 두통은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어지럼증도 함께 몰려와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가 그만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속이 메스꺼워서 토할 것 같았죠. 이상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미연은 오늘 먹은 음식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었는데. 아, 미진이가 사온 장어를 많이 먹긴 했죠. 밖에서는 백구가 또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고통을 알아차린 듯 슬프게 울어댔죠. 새벽까지 이어진 미연의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밤새 고생한 탓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한숨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아이고, 이게 뭔 꼴이야. 미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이렇게 아픈 건 오랜만이었어요. 혹시 어제 장어가 상했나 싶어 냉장고를 확인해 봤지만 남은 장어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밤새 주인을 걱정하며 잠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미연이 나타나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너도 밤새 고생했구나. 미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백구는 주인의 손을 하즈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오후 2시쯤 또다시 검은색 승용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선호와 미진이 함께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진은 예쁜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영양죽 끓여왔어요.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바쁠 텐데 괜찮아? 어머니 몸 상하신 게 걱정돼서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미진이 환하게 웃으며 보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하얀 죽이 담겨 있었죠. 몸에 좋은 보양죽이에요. 전복이랑 인삼도 들어가 있어서 기력 회복에 좋을 거예요. 미연은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다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고맙다, 미진아. 어젯밤에 정말 몸이 안 좋았는데. 그러게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이 죽 드시고 기력 회복하세요. 미진이 죽그릇을 식탁에 놓고 물컵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짖으며 죽그릇을 향해 돌진했죠. 백구야, 안 돼. 미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구는 앞발로 죽그릇을 밀어버렸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하얀 죽이 바닥에 흩어지며 지저분해졌습니다. 아, 백구야. 이놈이 왜 이래. 미연이 화를 내며 일어서자 백구는 이번에는 물컵까지 발로 차버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이 나쁜 놈아. 미연이 손을 들어 백구를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백구의 눈빛을 본 순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5년을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아요. 걔가 실수한 거죠. 미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눈빛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호는 이 모든 상황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스럽게 바닥을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죠. 대신 휴대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진아. 얘가 요즘 정말 이상해.
평소에는 절대 이런 짓 안 하는데. 미연은 부끄러워하며 바닥에 죽과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혼자서 정리해야 했죠. 정성스럽게 끓여온 죽을 이렇게 엎지르다니 며느리한테 면목이 없었습니다. 선우야, 어머니 도와드려. 미진이 말하자 선우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하지만 선우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미진이가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솔직히 어머니가 사라지면 좀 편해질지도. 매번 이렇게 내려와야 하고 용돈도 드려야 하고 미진이도 스트레스 받고. 선우는 자신의 그런 생각에 놀라면서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았죠. 저희 집에 죽이 더 있어요. 다시 가져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충분히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 미연이 말리자 미진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모습이었죠. 백구는 여전히 바닥에 흩어진 죽 조각들을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음식을 보면 달려드는 백구가 이렇게 피하는 건 정말 이상했어요. 백구 정말 이상해.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나. 어머니, 스트레스 받은 개들이 종종 그래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미진이 진정시키듯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젯밤에 많이 아프셨어요? 얼굴색이 정말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응,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 어지럽기도 하고. 속도 계속 쓰라려. 미연이 말하는 동안 속이 또다시 쓰라렸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증상이었죠. 선우는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혈압은 괜찮으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혈압 환자들이 조심해야 한다던데요. 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 관심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혈압약은 꼬박꼬박 먹고 있어. 그런데 어제는 유독 컨디션이 안 좋았어. 아무래도 장어가 기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 기름진 음식이 부담되시잖아요. 미진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장어를 많이 먹긴 했거든요. 어머니, 우리 너무 오래 있는 건 아닌가요? 피곤하실 텐데. 선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도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뭔 소리야. 너희가 와주니까 얼마나 좋은데.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다음에 또 올게요. 선우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아픈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듯 했죠. 백구는 계속해서 미진을 경계했습니다. 미진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것 같았죠. 특히 미진이 부엌 쪽으로 가려고 하면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백구가 정말 이상해요. 저만 보면 저래요. 미안해, 미진아. 얘가 원래 예민한 편이긴 한데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 미연은 백구 때문에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요.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미진이 말하는 동안에도 백구는 계속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이제 올라갈게요. 너무 늦으면 길이 막혀서요. 선우가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선우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진이 뒤따라 나가면서 말했죠.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자주 확인할게요. 미진과 선우가 떠난 후 미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깨진 그릇 조각들을 마저 치우며 씁쓸한 기분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서둘러 떠나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백구야,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 백구로서는 답답할 뿐이었죠. 그날 저녁 미연은 또다시 속이 쓰라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몸에 기운도 없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서울로 떠나고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어제보다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속이 계속 쓰라리고 기력도 없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구야, 왜 그러니? 평소 건강했던 백구가 마당에서 연신 토하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급하게 백구를 살펴봤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뭘 잘못 먹었나? 백구는 계속 토하면서 기력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미연은 어제 백구가 그렇게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아프니?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또 토했습니다. 이번에는 피까지 섞여 나왔어요. 이장님, 미연이 급하게 이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님, 무슨 일이세요? 백구가 이상해요. 계속 토하고 기운이 없어요. 피까지 토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이장님이 달려와서 백구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누님, 이거 수의사한테 빨리 데려가야겠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요. 빨리 가요. 이장님과 함께 백구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백구는 이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이장님이 안고 가야 했죠. 선생님, 우리 백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수의사가 백구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 중독 증상이에요. 뭔가 해로운 걸 먹었나 봐요. 중독이요?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혈액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명백한 중독 증상이에요. 최근에 뭔가 특별한 걸 먹였나요? 아니에요. 평소와 다름없이. 혹시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같이 드셨나요? 미연은 문득 어제 미진이 가져온 죽이 생각났습니다. 백구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어제 죽이 있었는데 백구가 엎지르긴 했어요. 혹시 그 죽에 사람용 약물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개들은 사람용 약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수의사의 말에 미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약물이요? 네, 어떤 약이든 사람용 약물은 개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특히 이 아이 증상을 보니 독성이 강한 약물을 섭취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아이가 어르신을 지키려고 위험한 음식을 먼저 확인하다가 중독된 것 같아요. 미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죽을 엎지르려 했는지를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그 죽에 정말 독이 들어 있었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백구가 많이 먹지 않아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 어르신이 드셨다면 수의사가 말을 흐렸지만 미연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 때문에 엄마가 살았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한 거였어요. 선생님, 백구 괜찮아질 수 있죠? 최선을 다해 볼게요.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링거 치료하고 독성을 빼내는 처치를 할게요. 수의사가 백구에게 링거를 놓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백구가 그것을 막으려다 희생당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누님 괜찮으세요?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 걸까요? 글쎄요. 혹시 최근에 누가 음식을 주고 갔었나요? 미연은 미진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죽을 끓여서 가져왔었어요. 그럼 혹시 이장님도 상황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미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그 아이가 왜? 하지만 미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연은 마당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백구가 병원에서 돌아온 후 기력을 회복한 백구가 갑자기 마당 장독대 옆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백구야, 거기서 뭐하니? 아직 아픈데.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파고 또 파더니 결국 뭔가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죠. 이게 뭐야? 백구가 물고 온 것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약병이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갸웃했죠. 자신이 묻은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장독대 밑에 묻혀 있을까요? 백구야, 이게 뭔지 아니? 어디서 가져온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중요한 증거를 찾아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미연은 약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긴 했지만 글씨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약국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이거 누가 묻었을까? 미연은 궁금해하며 약병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돋보기로 라벨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읽히지 않았어요. 약국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다음 날 미연은 백구가 물어온 약병을 손에 들고 마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김영만 약사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단골이었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이것 좀 봐주세요. 우리 백구가 마당에서 파낸 건데. 미연이 약병을 내밀자 김영만 약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거. 김영만은 약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우리 백구가 마당 장독대 밑에서 파낸 거예요. 왜요? 뭔가 이상한가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김영만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 약은 혈압약하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 당뇨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묻은 거죠? 글쎄요. 이거 일부러 묻은 건 아닐까요? 김영만의 말에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일부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약이 마당에 묻혀 있었다는 건 누군가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미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왜, 자신을 해치려고? 그런데 어르신, 백구가 정말 똑똑하네요. 이걸 찾아내다니 어르신을 구한 거예요. 김영만의 말에 미연은 문득 백구의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복날 장어를 먹을 때, 미진이 가져온 죽을 엎질렀을 때,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네.
알겠어요. 미연은 약병을 다시 받아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주인이 돌아오자 반갑게 맞아주었죠. 백구야, 너가 나를 지켜준 거구나. 미연은 백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보다 개가 더 의리 있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우가 설치해준 CCTV는 마당 전체를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보는 거였지? 하지만 미연은 어떻게 영상을 찾아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미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파낸 약병과 약사 아저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혹시 며느리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연은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려올 수 있니?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냥 와. 중요한 일이야. 미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자 선우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오후에 내려갈게요. 미진이는? 미진이는 일이 있어서 못 와요. 선우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미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후 3시쯤 선우가 혼자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앉아라, 선우야. 미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선우를 마주 앉혔습니다.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미진이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선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봐. 미연이 백구가 파낸 약병을 내밀자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백구가 마당에서 파낸 거야. 약사 아저씨 말로는 내 당뇨약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한 거라더라. 선우는 말없이 약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선우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는 정말 몰라요. 이런 약이 어떻게... 거짓말하지 마. 미연이 목소리를 높이자 선우가 움찔했습니다. 선우가 말을 머뭇거리는 순간 마당에서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 누님 안에 계세요? 이장님, 잘 오셨어요. 이장 김병수가 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누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동네 어른들이 갑자기 몸살을 심하게 앓고 계신데요. 옆집 순자 할머니, 뒷집 명순 씨, 그리고 건너편 영철이 아버지까지.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아, 설마. 누님 무슨 생각이라도 있으세요? 이장님 혹시 그분들이 어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맞아요.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연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복날에 미진이 가져온 장어를 혼자 먹기 아까워서 이웃들에게 나눠준 게 생각났거든요. 아이고,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이장님, 복날에 미진이가 좋은 장어를 사가지고 왔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 이웃분들께 조금씩 나눠드렸어요.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그 장어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장님, CCTV 영상 좀 봐주세요. 혼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님이 리모컨을 받아들고 복잡한 버튼들을 눌러봤습니다. 어느 날 영상을 보실 건가요? 복날이요. 미진이가 온 날 말이에요. 화면에 복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미진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 장어를 가져오는 모습, 그리고 혼자 마당으로 나와서 장독대 근처에서 무언가를 묻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장님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선우야, 아직도 거짓말하니? 너도 알고 있었지? 정말 몰랐어요. 미진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하지만 미연은 선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장님이 화면을 더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명백히 뭔가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수상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백구가 그걸 파낸 거예요. 그럼 지금 이웃분들이 아픈 것도 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어를 나눠드린 거예요. 복날인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 순자 할머니께도 드리고 명순 씨네도 드리고. 이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선호야. 미연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니? 미진이가 내 음식에 독을 탄 걸. 선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미진이가 어머니 음식에 뭔가 넣는 건 봤어요. 그런데 뭐? 스트레스 해소용 약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시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줄. 거짓말. 그럼 왜 숨겨서 했겠니? 선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솔직히 어머니가 좀 편해지셨으면 했어요.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매번 내려와야 하고, 걱정해야 하고, 미진이도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어머니가 요양원이라도 가시면. 선호야. 이장님도 놀란 표정으로 선호를 바라봤습니다. 선호 씨, 지금 어머니한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선호는 자신이 한 말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야?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때 이장님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119에 신고했다고요? 이장님이 전화를 끊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순자 할머니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신대요.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과 아들의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백구가 다가와서 주인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미리 알고 막으려 했던 충직한 백구만이 진정한 가족이었던 것 같았어요. 응급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실려와서 의료진들도 당황하고 있었죠. 미연은 이장님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왔고 선우도 급히 서울에서 내려와 뒤따라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떠세요? 미연이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가족분이세요? 아니에요, 이웃인데. 제가 드린 음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요.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음식 때문이라고요? 그럼 혹시 식중독인가요? 아니에요. 음식에 다른 게 들어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장님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들 상태가 심각해요.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약물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약물 중독이요? 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도 흐려지는 상태예요. 혹시 드신 음식에 특별한 약물이 있었나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어를
장어를 나눠드렸는데 그 장어에 약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어에 약이요? 의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중독 사건이군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연은 그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제가 이웃분들을 해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선호가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미진이 한 짓이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거든요. 선호야, 미진이는 어디 있니? 어머니, 미진이는 연락이 안 돼요. 뭐라고? 어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집에도 없고. 미연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친 거였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길에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누님,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런데, 그래도 며느리인데, 미연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누님, 이웃분들이 다 위험해지셨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더 큰일 나기 전에 신고하셔야 해요. 집에 도착하자 백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백구야, 너라도 괜찮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백구가 또다시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구야, 또 왜 그러니? 아침에 수의사 치료를 받고 좋아진 줄 알았는데 다시 컨디션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백구가 또 이상해요. 누님 어떡해요? 또 토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이장님이 급히 달려와서 백구를 살펴봤습니다. 누님 다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중독이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나 봐요. 다시 수의사에게 달려간 미연과 이장님. 수의사는 백구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오늘 아침에는 호전되고 있었는데. 선생님, 무슨 문제인가요? 혹시 또 다른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더 먹었거나. 미연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람이 먹는 장어라면 개에게 이상이 없을 텐데 이 아이가 사람보다 먼저 먹었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개들은 보통 위험한 음식을 본능적으로 피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일부러 먹은 것 같아요. 수의사의 말에 미연은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나를 대신해서 어르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아이네요. 미연은 백구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야, 넌 내 자식보다 나았다. 병원 복도에서 미연은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은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해치려 했는데 개인 백구만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거였어요. 누님, 이장님도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이장님, 백구가 죽으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백구는 강한 아이예요. 분명 이겨낼 거예요. 수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백구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백구의 작은 발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백구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몰라줘서. 백구는 힘없이 눈을 뜨고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꼬리를 흔들 힘도 없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주인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넌 정말 내 가족이야. 진짜 가족. 한편 선우는 미진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제발 전화 받아. 이제 다 들켰어. 어머니도 알고 이웃들도 다 병원에 실려갔어. 하지만 미진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미진의 친정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머니, 미진이 혹시 거기 있나요? 미진이? 왜 무슨 일 있어?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미진이는 어제 가방 싸서 어디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 무슨 일이야? 선우는 그제서야 미진이 완전히 도망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연은 백구 병실에서 선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진이 소식은 없니? 어머니, 미진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가방을 싸서 나간 것 같아요. 전화도 꺼져 있고.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친 거였어요. 선우야, 내 어머니, 너는 정말 몰랐니? 미진이가 하는 일을. 전화 너머로 선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연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며느리의 도주, 그리고 백구의 희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백구가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며 주인의 손을 하찼습니다. 아직 아픈 몸이지만 주인을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연은 백구만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마을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은 모두 회복되었지만 미연의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백구도 수의사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누님,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이장님이 미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진 씨를 찾았다는군요. 정말요? 네, 부산에서 붙잡혔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진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전 남편도 의문사였고 시어머니도 비슷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미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미진이가 돈을 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누님 집 주변을 몇 달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자가 누구인지. 미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며느리로 여겼던 미진이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니. 며칠 후 선우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어머니, 앉아라. 선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뭔 소리니? 미진이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미연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처음에는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아프다고 하시고 백구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미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음식에 뭔가 넣었냐고. 그랬더니 그냥 영양제라고 어머니 건강 챙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진이가 계속 우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하니까 선우는 자신의 말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떨었습니다. 미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돌아가시면 우리가 집도 받고 땅도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한 거니? 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미진이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설마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 할까 싶었어요. 선호야. 그런데 이번에 경찰 조사 받으면서 알았어요. 미진이가 저한테 거짓말한 거였어요.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니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선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만 더 확실하게 알아봤으면,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미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진이가 나를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는 거구나. 네. 미진이는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의심하면서도 막지 않은 건 사실이지?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미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선우야, 너도 피해자야. 미진이한테 속은 거지. 어머니. 하지만 의심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야. 그리고 재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것도. 선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어요.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1년 후, 또다시 복날이 돌아왔습니다. 미연의 집 마당에는 이웃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년의 일로 오히려 더 끈끈해진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누님, 올해는 우리가 직접 장어를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백구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이웃들이 돌아간 후 미연은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우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미연이 나가보니 현관 앞에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미진이의 전 남편과 시어머니 유족들을 찾아가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어머니께 받은 재산은 모두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백구를 자식처럼 보듬어 주세요. 저는 자식 자격이 없습니다. 언젠가 진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선호. 상자 안에는 백구를 위한 특별한 사료와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선호의 뒷모습이 보였지만 부르지 않았어요. 백구야, 가자.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백구를 위해 직접 닭죽을 끓였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백구는 그릇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지? 엄마가 사랑으로 끓인 거야. 밤이 되자 미연은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살았어.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 백구는 주인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미연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은 아들보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백구가 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복날 밤 미연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백구는 잠결에도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주인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미연과 백구의 진짜 가족이 된 복날 밤이 평안하게 지나갔습니다.